안녕하세요. 초사부입니다. 8월 2일 어제 저녁에 아몬님께서 성의 있는 댓글로 질문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그새 지우셨더라고요. 이걸 난감한데 어쩔까 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연이 닿아서 아몬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몬님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한데 본인은 신약하지 않다. 그리고 무게합에 대해서 나쁜 말밖에 못 봤는데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이것인 것 같은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신강한 사주와 신약한 사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신강한 사주가 잘 산다라거나 신강이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을까요? 아닙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월 5시에 태어난 계수일간인데 사주에 화와 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주를 극신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약이니까 쭈구리에 말도 못하고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돈도 못 벌고 그렇겠느냐? 그것은 무조건 그렇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신강, 신약은 그런 것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신강하다는 것은 내 주관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꼴리는 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겠어요? 신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하고 반목하고 잘 싸우고 자기 고집만 부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신약하다는 것은 내 주관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없을까요?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자기가 잘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다만 신약한 사람은 그래도 자기의 주관을 밀어붙이기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듣거나 포용하려는 성향이 우선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신약한 사람이 인기가 많고 친구나 동료도 많아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음양에서부터 시작하듯이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강이면 무조건 좋고 신약이면 무조건 나쁘다. 이러한 단순하고 치우쳐져 있는 판단은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신약한 사주의 예를 보시죠. 이 사주에서 일간인 계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굽신거리고 살까? 아니면 그지 갖고 힘들지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해보자. 결국 삶은 선택이고 어느 방향으로 노력하느냐입니다. 이와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만 이렇게 극한 사주에 놓이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서
더 세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음양이며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생기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생기는 이치니까요. 약한 게 너무 극하게 약하다면 오히려 강해지려고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강신약은 주관을 얼마나 쓰느냐를 말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게합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주의 성별을 여자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수는 여자이고 남자는 미토, 무토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사 중에 무토도 있고 오 중에 기토도 있는데 드러난 것만으로 우선 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환경은 미월 옷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덥겠죠. 이럴 때 계수는 비와 같은 것이니까 더운 사람들을 식혀주고 쉬게 해주고 부드럽고 다정한 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을 뜻하는 무토나 미토가 이 계수를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때 무게합은 무엇을 지향하느냐? 화를 지향하죠. 그러니까 무토는 계수와 합을 해서 화를 가지고 싶은 것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 인정, 지원을 받고 싶은 것이죠. 여자인 계수는 무토와 합을 해서 화를 지향하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남편을 잘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청가는 형 이상적인 것이며 생각이고 어떤 지향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지향점은 남편하고 잘 살아봐야지 할 수 있겠지만 지지에서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계속 잘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에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때려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원국의 기본 형태를 본 다음에 대운의 흐름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원국만 보자면 무게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좋든 싫든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베스트는 서로 정신적으로 만족하면서 잘 사는 것이겠고, 워스트는 꼴도 보기 싫은데 남편을 버리기가 힘든 거겠죠. 아니면 남편이 너무 싫은데 남편이 붙잡고 안 놔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냥 사주에 무게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부부관계가 안 좋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부부관계가 딱 좋다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운과 운이 변하면서 나의 생각과 상황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사주를 잠깐 자세히 본다면 우선 양이 아주 과다한 사주라고 할 수 있어요. 양이 과다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세속적이라는 것이고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고 우선 벌리고 보고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겠죠. 그리고 이 사주는 재성과 관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공무원이나 직장 다녀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재성과 관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에 열심히 일을 해서 바치려고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국의 상황을 본다면 이 계수일간이 토, 그러니까 이런 직장이라든지 조직 생활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 많이 모이는 그런 환경 등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이라거나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월 오시의 개수니까 아무래도 이분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고 힐링이나 의료, 철학, 상담, 중개 같은 분야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주가 만약 남자라면 대운이 화, 목, 수로 흐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양이 과다한 상태에서 대운도 양으로 흐르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 사주가 여자라면 대운이 금, 수, 목으로 흐르기 때문에 원국은 비록 양으로 치우쳤으나 대운의 흐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국의 양 과다를 음인, 금이 적절히 제어해 주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국에서 계수는 이 토를 그리 좋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대운에서는 금이 토와 수 사이를 중재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금대운에서는 공무원이라든지 직장인 생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래도 원국에 영향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형태보다는 어떤 기술을 사용한다거나 프리한 직종 등을 더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술대운이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대운이 오면 이제 점점 내 주관이 강해지기 때문에 기존에 남편을 잘 지원해 주던 사람이더라도 이제는 점점 그것이 싫어진다거나 아니면 사회활동 하는 것도 지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대운이 점점 흐르다 보면 이제 다 때려치고 좀 쉬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휴식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일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그렇게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목대운이 오면 어때요? 이제 많이 쉬었으니까 뭐 좀 해볼까? 뭐 돈 좀 벌어볼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가 사실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금수가 없고 이런 화와 양기가 강한 사주는 목대운이 들어올 때 최대한 자중하고 주위 사람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야 됩니다. 왜냐면 목이 들어오면서 화를 살리고 화가 다시 토를 살리면서 어떤 번영하고 성공하려는 의지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벌어지는 게 너무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초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